시장의 이슈를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이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 저는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요일마다 지난주는 못 뵀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네. 오늘 CPI가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아마 이제 CPI가 예상치 거의 이제 부합 또는 약간의 하회. 요거를 좀 많이 전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과연 여기서 코스피가 드디어 2,500이라는 선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고 지금 2주 동안 거의 기간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CPI 발표하고 나서 과연 이번 주에 2,500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500이 네. 일단은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매물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박스권 양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계속 보고 있고요. 1월 올해 연초 1월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앞서 약간 전략 시간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1월 효과가 있었고 2월은 그 연장성상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CPI가 내일인가 지금 발표가 예정이잖아요. 오늘 저녁. 오늘이죠, 예. 저녁이죠. 예.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오. 그 CPI 물가에 대해서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돈가스 기준으로 4명이 한 13만 원, 14만 원 나오더라고요. 1인당 1인 아니죠. 4명 기준으로. 4개네요, 돈가스가. 그렇죠. 아. 4명이 먹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한 5만 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돈가스가 소로 만든 건가요? 한우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택스도 별도고 모든 게 다르고 진짜 그렇군요. 호텔도 같은 경우도 호텔에 주차를 못 하고 밖에 나와서 주차를 따로 해야 되고 돈을 또 5만 원씩 내야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국이랑 많은 게 틀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CPI가 구성 요소가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식음료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에서 살게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먹는데 주거비 사실은 주거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3대 기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식이 상당히 음식료가 비싸게 되면 사실 나가는 비용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도 오늘 CPI 나오는 결과가 좀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옴으로써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전망이라든지 예측치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에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올해 최종 미국의 금리는 5%대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금리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와줘야 되는데 현재 고용 기조가 견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견조한 상황이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과연 호재일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조달금리, 대출금리가 내려가니까 긍정적으로 긴축 기조가 완화되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결국에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소비가 감소할 거고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거고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고용도 감소할 거기 때문에 과연 주식시장에 좋을까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올해 시장 자체 지수가
지금 2,600에서 2,100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네. 박스권 장세라는 올해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장세라고 본다면 지금 지수 자체가 약간 그 상단 쪽에 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약간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있을 때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더 유효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1월 효과 이후에 2월 연장선 상하에서 이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고 또 다음 달이면 주총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이제 작년의 마무리와 함께 올해 정말 새로운 시작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올해 체크할 게 좀 많이 있는 2월, 3월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매니저님이랑 동일한 의견이시네요. 거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근데 그거는 지난번 2주 전에 우리 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옵션 만기 전후로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가 막히게 그 주에 3, 4일 뒤부터 기관들이 계속 셀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물량을 아직 가지고 있었고 못 팔았던 물량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가 1.9 정도가 배당이었죠. 평균 배당률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2,400 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종목들도 4, 5% 수익 좀 있고 지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 6% 정도 수익 한두 달만 챙기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또 더 자세하게 물어보죠. 가격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이니까? 맞아요. 부장님이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지수 얘기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저도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양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월 14일에 양매도가 아마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도 얘기하는 게 이제 상단은 한 2,600.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 부분들을 깨버리고 2,700이나 2,800도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는 그 부분에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장이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위 상단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에 대한 근거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올해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눌려왔던 부분들에 대한 바운딩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어 왔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역시 그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종목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뭐 지수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자동차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IT 그리고 또 뭐 바이오 쪽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2,700 가기 위해서는 나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아직 6만 전자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조금 당분간은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종목별 장세가 중소형주들에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정부가 원전의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정부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태조 이방원에서 뭐 원전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금 보게 되면 뭐 유럽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정부 정책 수혜주로 중장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뭐 어떤 종목을 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원전 관련된 ETF가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뭐 그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단지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원전 관련주도 있지만 뭐 큰 대형 뭐 건설사,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에 대한 ETF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 거기서 주가의 흐름, 또 한전 KPS 같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야기는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뉴 페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드한 거보다는 새로운 얼굴, 네. 그래서 새로운 스토리. 시장에서는 뭐 작년에도 했던 얘기, 또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이제 식상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원하는데, 그게 바로 올해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들어온다는 거. 뉴페이스가 들어온다면 이게 수급적으로 본다면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퍼포먼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시세를 뿜게 되면 관련돼서 주가에 따라 붙는 그런 수급도 생기게 되고, 네. 지금처럼 고점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그 뉴페이스의 등장이 올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다. 그래서 뭐 AI라든지 뭐 지난번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루닛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헬스케어 하는 회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AI가 단순하게 챗봇이라는 그런 대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헬스케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기업을 하나 오늘 뭐 새롭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AI 관련주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안 오른 게 어떤 거고, 맞습니다. 지금 다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오른 게 어떤 거냐, 과연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포커스 HNS라는 회사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CCTV,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회사,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CCTV에서 이제는 AI가 접목이 돼서 이제 산업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산업 현장에서도 AI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시 카메라, CCTV가 그냥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AI가 이상이 있으면 신호를 알람을 줘요. 그리고 사람의 뭐 움직임이나 기계 움직임을 인식해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화면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네. 수십 개가 열려 있어서 현장을 팔려면 사실은 거기 안에 현장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AI가 이제 접목이 되게 되면 그 중에 어디서 이상이 발견되면 알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호들, 그런 게 지금 산업계라든지 일반 우리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업 현장에 예를 들면 뭐 지게차나, 예를 들면 지게차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자율주행, 산업 현장에 많이 뭐 농기계 쪽에서도 자율주행 나오고 있고요. 농셀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AI가 접목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반경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특히 뭐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AI가 카메라와 또 접목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사실은 뭐 계속 챗봇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중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AI 관련된 루닛이라는 헬스케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 현장과 그리고 일반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포커스 HNS 같은 회사들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장님께서는 이제 원전주는 약간의 조금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뭐 좀 재탕야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신 거라서, 오히려 원전주에 대한 뭐 상방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차라리 좀 새로운 후발주로서 포커스 HNS,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제2의 루닛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뭐 바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주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석유 감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100까지 상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주들의 강세 그리고 그에 관련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작년 4분기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급증하면서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있고 러시아가 감산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유가가 지금 80불대까지 네. 다시 WTI 기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유가는 아무래도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이런 정제마진이나 여러 가지 수급이나 공급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석유화학주들을 봐야 되겠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들도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유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리오프닝을 말씀을 같이 좀 드리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된다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카지노, 그리고 면세, 그리고 공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리오프닝 관련해서 롯데 제가 관광 개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좀 조정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받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SM이 워낙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YG엔터 같은 경우도 신인그룹에 대한 계속적인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의 아이돌 그룹에 또 다시 한번 공연,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연 일정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공연이 밖에서 한다는 부분.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리오프닝도 같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감산 석유 이슈뿐만 아니라 좀 확장을 해서 엔터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실까요? 저도 엔터주 좋아하고, 뉴진스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하이브 네. 보시는 건가요? 네. 최근에 그럼 이슈도 있었잖아요. 하이브 같은 네, 경우에. 그렇죠. SM 인수 관련된 부분들 나오고 그러면서 SM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SM 주가가 좀 많이 아웃퍼폼을 많이 했죠. 사실 그래서 SM 주가를 지금 딱 쫓아가기는 솔직히 좀 무리수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한테 엔터주 한 종목은 있거든요. 지금 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엔터주는 아니고 좀 덜 알려진 약간 좀 중소형주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또 역으로 좀 우리 부장님들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하이브라든지 이런 주가 좀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장에 쓰다 보니까 중소형 쪽도 그래도 엔터 중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볼륨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SM, YG엔터 그리고 JYP 등 하이브까지 이제 빅4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증권사들 커버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중에 이제 큐브엔터라는 회사가 또 있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큐브엔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또 그래서 같이 어쨌든 이런 그 여자 아이돌이라는 또 거기에 또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가 상대적으로 큐브엔터가 덜 올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M이 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좀 하이브랑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엔터주를 보니까요. 이게 팬덤이 이게 우리 때랑은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이 좀 제한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많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질만 나시게 다음 주에 또 끊어버리셨네요. 그럼 다음 주도 꼭 시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